무능한 남편 죽고 나서 75살 할아버지가 내 인생을 구했습니다. 저는 한때 남편이 능력 없어서라는 말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는 동안 이대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매일 같았죠. 그런데 지금 저는 인생 최고의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영상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아이들을 키우며 버텨낸 그녀가 느지막이 찾아온 사랑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홀로 아이 셋 키운 엄마가 사랑을 만나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영. 결혼 초반 남편은 꿈을 안고 시작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일을 시작해보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수입은 늘 부족했고 집안 곳곳에 긴장감이 맴돌았죠.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가정이 안정돼 가는데 미영의 집은 오히려 위기를 맞았습니다. 남편이 능력이 없다는 말을 속으로 삼키며 그녀는 웃었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또 생기고 새 아이가 자랐습니다. 제 이름은 미영입니다. 25에 결혼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남자가 제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릴지.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해. 그때는 행복한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경고였던 거죠. 신혼집은 반지하였어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괜찮아. 우리가 같이 노력하면 나아질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노력은 제가 다 했습니다. 남편은 꿈만 꿨어요. 내가 사업하면 대박 날 거야. 내 친구가 투자하자는데 이번엔 진짜야. 결혼 2년 차. 통장 잔고 8만 원. 남편은 또 사업 실패했고 저는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 바닥에 앉아서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요. 남편이 들을까 봐.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게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첫째가 태어났어요. 기쁨도 잠깐, 산후조리는 3일 만에 끝났죠. 남편 어머니가 오셨는데 이틀 만에 가셨어요. 나도 허리가 아파서. 그리고 남편은 아이가 울면 밖으로 나갔습니다. 담배 좀 피우고 올게. 그러곤 새벽 2시에 들어왔죠. 술 냄새 가득 풍기며. 둘째가 태어났을 때 첫째는 겨우 3살이었어요.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애 둘을 업고 안고 장을 받고 밤마다 젖을 물리고 토닥이고 남편은 또 사업한다고 집을 비웠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빈손이었죠. 아니, 빚만 가득 안고 왔습니다. 셋째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웃었어요.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뭐가 웃긴지도 모르고. 남편은 그날도 미안해. 이번엔 진짜 잘 될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아시나요?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었어요. 차라리 욕이라도 하고 때리기라도 하면 차라리 그게 나았을 거예요. 그럼 이혼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테니까. 아이들이 10살, 8살, 5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비틀거리면서. 저는 그냥 외면했죠. 또 시작이네 하면서. 근데 새벽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컥컥거리는 소리. 돌아보니 남편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죠. 오랜 음주와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은 기억도 안 나요. 귓가가 멍했거든요. 중환자실 앞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 다음 생각이 끔찍했어요. 이 사람 죽으면 편해지려나? 3일 후 남편은 의식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못났어. 저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미안함도, 분노도, 슬픔도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다 써버렸거든요. 감정이라는 걸. 의사는 퇴원 후 금주와 안정을 권했어요. 근데 남편은 퇴원하고 한 달 만에 또 술을 마셨습니다. 한 잔만, 진짜 한 잔만. 그리고 2달 후 또 쓰러졌어요. 이번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말했어요. 참 안 됐네. 아직 젊은데. 애들은 어쩌려고. 근데 아무도 몰랐죠. 제가 그날 밤 관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저는 이렇게 속삭였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근데 이제 어떡해? 당신 없이는 더 힘들 것 같아. 그게 제가 남편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남편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일을 시작했어요. 선택권이 없었거든요. 새벽 5시 마트 청소부터 시작해서 낮에는 식당 주방 보조, 저녁에는 대리운전 콜받기. 하루에 4시간 자면 운이 좋은 날이었죠. 아이들은 큰애가 동생들 챙겼어요. 10살짜리가요. 가장 가슴 아팠던 게 뭔지 아세요? 학교 준비물 못 챙겨준 거? 아니에요. 큰애가 동생들 라면 끓여주다가 데였을 때예요. 제가 밤 11시에 집에 들어갔더니 큰애가 손에 물집 잡히고 울면서 동생들 재우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 보고 저는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애들한테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사람들은 물었어요. 위로금이나 보험금은? 없었어요. 남편이 빚만 남기고 갔거든요. 2,300만 원. 그걸 갚는데 3년 걸렸습니다. 3년 동안 저는 고깃집을 가본 적이 없어요. 커피도 안 마셨고 버스비 아끼려고 걸어 다녔죠. 겨울에 패딩 없이요. 여름에 선풍기만 틀고요. 근데 제일 무서웠던 건 마음이 죽어가는 거였어요. 어느 날 둘째가 학교에서 상 받았다고 기뻐하는데 저는 아무 감정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 그게 다였어요. 웃어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졌어요. 얼어붙었거든요. 제 마음이.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제가 아니었어요. 40대인데 60대처럼 보였고 눈에 생기가 하나도 없었죠. 이게 나야?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나도 결국 남편처럼 버티다가 죽는 건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차라리 사라져버릴까 하는 생각을. 근데 아시나요? 저를 붙잡은 게 뭔지. 셋째가 학교 운동회 날 물었어요. 엄마, 우리 엄마 안 와?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 다 왔는데 저희 애들만 혼자였죠. 저는 그날 일하고 있었거든요. 휴가 쓰면 하루치 급여를 못 받으니까. 근데 그날 저녁 셋째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엄마 그림? 그리고 말했죠. 엄마가 제일 예뻐.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아이 앞에서요. 1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아이 앞에서 우는 게.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좀 더 버티자. 이 아이들 때문에라도. 근데 그게 또 10년이었어요. 시간은 정말 잔인하게 빨리 갔어요. 큰애가 대학 들어가고 둘째가 취업하고 셋째도 고3이 됐습니다. 저는 아직도 똑같이 일하고 있었고요. 근데 어느 날 큰애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그만 일해. 내가 벌게. 그 말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끝이 보이는구나. 큰애 졸업식 날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새 옷을 샀어요. 백화점에서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나야? 이렇게 늙었어? 머리는 반쯤 하얗게 샜고 주름은 깊게 패였고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죠. 근데 가장 슬펐던 건 제 눈에 아무 빛도 없다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하나둘 독립했어요. 큰애는 결혼까지 했고 둘째는 직장 때문에 서울로 갔고 셋째도 곧 대학 졸업할 거였죠. 그리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30평짜리 아파트에 혼자요. 처음으로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외로움이 상상도 못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밥 해놔도 혼자 먹고 TV 켜놔도 혼자 보고 웃을 일이 있어도 혼자 웃고.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나는 왜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아이들 키우는 게 목표였는데 그게 끝나니까 텅 비더라고요. 완전히 모든 게 바뀐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어느 가을 오후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요. 그냥 집이 답답해서. 그때 옆에 누가 앉더니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나이 드신 분이었어요. 처음엔 당황했죠. 왜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지? 근데 그분 눈빛이 이상했어요. 따뜻했거든요. 제가 20년 동안 못 봤던 그런 눈빛. 저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그분이 말했어요. 괜찮아 보이지 않으세요? 울고 계셨잖아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울고 있었다는 걸. 그분은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는 이 동네 산지 50년 됐습니다. 이름은 김철수라고 해요. 근데 신기한 게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혼자 남은 이야기, 20년간 누구한테도 안 한 얘기를요. 그분은 그냥 듣기만 했어요. 조언도 위로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기만 했죠. 다음 날도 공원에 갔어요. 그분이 있을까 싶어서. 있더라고요. 같은 자리에. 이번엔 그분이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오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만나게 됐습니다. 아무 약속도 없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분도 혼자였어요. 아내를 10년 전에 먼저 보내셨대요. 자식들은 다 해외에 있고.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더니 그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외로웠죠. 당신 만나기 전까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사람 나한테 호감 있는 건가? 어느 날 그분이 물었어요. 행복하세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행복? 그게 뭔지도 까먹었거든요. 모르겠어요. 행복이 뭔지. 그랬더니 그분이 말했습니다. 행복은요, 누군가의 얼굴 보는 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나는 당신 얼굴 보는 게 기다려집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고백하는 건가? 근데 너무 당황스러웠던 게 저는 이분보다 20살이나 어렸거든요. 저는 아직 50대고 당신은. 그분이 웃었어요. 나이가 뭐 중요합니까? 당신이 내 눈에는 스물처럼 빛나는데 집에 돌아와서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이게 맞나?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쩌지?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제일 무서웠던 건 또 상처받을까 봐였어요. 또 누군가를 믿었다가 버림받으면 어쩌나. 큰애한테 전화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엄마가 만약에 누굴 만난다면 어떻게 생각해? 근데 큰애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진작 그랬어야죠. 엄마 인생은 엄마 거예요. 우리 때문에 희생만 하지 마세요. 그 말에 울었습니다. 펑펑. 다음 날 공원에 갔어요. 그분한테 솔직하게 말하려고요. 저는 두렵습니다. 또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당신한테 폐가 될까봐. 근데 그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으로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영 씨, 나는 75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10년? 15년? 모르죠. 근데 그 시간을 혼자 사는 것과 당신과 함께 사는 것,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도 혼자 사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니 우리 함께해요. 서로 기대며.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울기만 했죠.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거든요. 내가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야?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저 나이 차이 봐 하는 시선들. 근데 신경 안 썼어요. 처음으로요. 남의 시선 따위, 그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마법 같았어요. 아침마다 같이 시장을 갔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이거 맛있겠다 하면서 골라주는 거예요. 저는 20년 동안 혼자 장을 봤거든요. 근데 누군가와 함께 장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행복한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같이 밥도 해 먹었어요. 그분이 요리를 좀 하세요. 아내분이 살아계실 때 배웠대요. 제가 설거지하면 그분이 옆에서 닦아주고, 제가 힘들어하면 그분이 의자를 갖다 주고, 이런 사소한 것들이 20년 동안 한 번도 못 받아본 거였어요. 배려라는 게 밥 먹을 때도 달랐어요. 남편이랑 살 때는 밥상을 차려놔도 이게 뭐야? 또 이거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한 숟가락 뜨고 나서 꼭 말해요. 오늘도 맛있네요. 단 7글자.
근데 그 말이 저를 살렸습니다. 아, 내가 하는 게 인정받는구나.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어요. 드디어 아이들을 만나는 날이 왔어요. 솔직히 겁났죠. 애들이 반대하면 어쩌지? 나 때문에 상처받으면? 레스토랑에 들어갔는데 셋 다 와 있더라고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분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수라고 합니다. 아니, 미영 씨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 큰애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아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죠. 아, 애들이 반대하는구나. 근데 그분이 대답했어요. 압니다. 다 들었어요. 그래서 더 소중히 모시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근데 남은 시간 동안 어머니가 미영 씨가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허락해 주세요. 둘째가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 좀 웃게 해주세요. 우리는 엄마가 단 한 번도 진짜 웃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늘 억지로 웃었거든요. 그 말에 저도 울고 말았습니다. 애들이 알고 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셋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제발요. 우리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그날 우리 넷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도 상관없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 진짜 마음을 나눴거든요. 그분과 저는 함께 살기로 했어요. 결혼은 안 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그냥 동거하기로 했죠. 주변에서 뭐라고 했냐고요? 물론 말 많았죠. 늙은이가 철없이 저 나이 차이면 간병인이지 뭐가 사랑이야. 근데 상관없었어요. 이미 20년을 남의 시선 신경 쓰며 살았거든요. 이제는 내 인생 살고 싶었어요. 새 집을 구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집. 그분이 집 나르는 걸 도와주시는데 중간에 숨이 차서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괜찮아요? 물었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나이를 속일 순 없네. 근데 행복해서 힘이 나. 그 말에 또 울컥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싶어서 거실에 사진을 걸었어요. 제 아이들 사진, 그분 자녀들 사진, 그리고 우리 둘이 찍은 사진. 처음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게 됐어요. 우리 집, 우리 거실, 우리 가족. 이 단어들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습니다. 아침마다 그분이 커피를 내려줘요. 저는 평생 믹스 커피만 마셔봤는데 핸드드립 커피라는 걸 처음 마셔봤죠. 이게 커피야? 했더니 그분이 웃었어요. 앞으로 매일 이거 마셔야 해요. 건강해야 오래 같이 있잖아.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래 같이 있고 싶다는 말을. 저녁마다 산책을 해요. 그분이 제 손을 꼭 잡고요.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나이도 있는데 이게 맞나 싶어서. 근데 그분이 말했어요. 내가 놓칠까봐 잡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 소중해서. 그 순간부터 부끄러움 따위 사라졌습니다. TV를 보다가 그분이 깜빡 조는 거예요. 머리가 제 어깨로 기울어지고 20년 전 같았으면 짜증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 무게가 좋거든요. 누군가 내게 기대고 있다는 게. 근데 행복도 잠깐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분이 가슴을 움켜쥐더니 쓰러졌어요. 심장이었어요. 구급차를 불렀고 저는 그분 손을 잡고 울며 말했습니다. 안 돼. 지금 가면 안 돼. 우리 이제 시작인데. 응급실 앞에서 20년 전 남편 생각이 났어요. 또 이렇게 되는 건가? 수술이 6시간 걸렸어요. 그 6시간 동안 저는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도 않으면서요. 제발, 제발 이 사람만은 보내지 마세요. 이 사람만은요. 수술실 문이 열렸을 때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공했습니다. 그분이 눈을 떴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놀라게 해서. 저는 화가 났어요. 정말로요. 왜 미안해요? 왜 자꾸 미안하다고만 해요? 당신이 아프면 제가 슬픈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나서
그분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날 밤 그분이 말했어요. 나는 욕심쟁이에요. 당신과 10년은 더 살고 싶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10년? 20년 사세요. 아니, 30년. 그분이 웃었어요. 그럼 내가 100살이 넘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제 옆에 계세요.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분이 한결 약해진 모습이었죠. 계단도 천천히 오르고 숨도 가빠하고.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복했거든요. 이 사람을 돌볼 수 있다는 게. 매일 약 시간을 지켰고 싱겁게 음식을 만들었고 산책도 천천히 했어요. 그분이 미안해요. 패기쳐서 하면 저는 웃으며 말했죠. 20년 동안 아무한테도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당신한테 필요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건강이 좀 나아지자 그분이 제안했어요. 여행 갈까요? 바다. 저는 평생 여행이라는 걸 못 가봤거든요. 신혼여행도 못 갔고 아이들이랑도 못 갔고. 그래서 대답했죠. 진짜요? 진짜 가도 돼요? 그분이 웃었어요. 당연하죠. 우리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놀아야죠. 바다를 처음 봤어요. 아니, 정확히는 바다를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파도 소리, 바람 냄새, 모래 감촉. 그분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예쁘죠? 저는 바다를 보지 않고 그분을 봤습니다. 네, 예뻐요. 정말 그분 얼굴이 제일 예뻤거든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노을을 봤어요. 붉게 물든 하늘. 그분이 말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시간아 멈춰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싶었죠. 행복해서 무섭더라고요. 이게 꿈이면 어쩌지? 아이들이 모두 모였어요. 큰애 가족, 둘째, 셋째까지.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도 한국에 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근데 식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분의 딸이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어머니라는 호칭에 울컥했습니다. 제 셋째가 그분께 말했어요.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그분이 진지하게 대답했죠. 당연하지. 내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인데. 그 순간 모두가 웃었어요. 행복하게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다시 그 공원에 갔어요. 처음 만난 벤치예요. 그분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진 않아요? 나 같은 늙은이랑 산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요?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후회 안 하는 선택이에요. 당신 만난 거. 그분이 말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진심으로. 저도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깨달았죠.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는 걸, 타이밍도 아니라는 걸,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걸.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그분이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테이블에 양초가 켜져 있고 음식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물었더니 그분이 무릎을 꿇었어요. 75살인데요. 안 돼요. 무릎 아파요. 저는 당황해서 일으키려 했죠. 근데 그분이 상자를 꺼냈어요. 반지였습니다. 비싸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가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미영 씨, 나랑 정식으로 결혼해 주실래요? 남은 인생 동안 내 아내로 살아주세요. 매일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말을 못했어요. 울기만 했죠. 50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프로포즈. 남편과 결혼할 때도 그냥 결혼하자였거든요. 이렇게 정식으로 무릎 꿇고 청혼받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네, 할게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어요. 가족들만 모인 자리. 하객도 30명이 안 됐죠. 근데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진짜 축복해주는 사람들만 온 거니까. 드레스도 안 입었어요. 그냥 예쁜 한복을 입었죠. 근데 그분이 말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요. 결혼식 중간에 큰애가 울더라고요. 엄마 축하해요. 진짜로요. 그 말에 저도 울었고 둘째도 울었고 셋째도 울었어요.
그분 자녀들까지 다 울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모두 알았거든요.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순간인지. 사회자가 말했어요. 이제 키스하셔도 됩니다. 그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해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분이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조심스럽게요. 그 순간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이 순간을.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분이 옆에 있고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일어났어요? 하는 목소리가 들려요. 이게 제가 평생 꿈꿨던 삶이었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일상. 근데 이 평범함이 저한테는 기적이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그분이 가끔 아프고 저도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돈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뭐 중요한가요? 서로 있잖아요. 서로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어요.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 더 좋은 날이 올 수 있어요. 저처럼요. 50년을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행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지금 혼자 계신 분들, 힘들어 하시는 분들, 삶이 끝난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당신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저는 75살의 남자와 결혼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누굴 만날지 몰라요. 언제 만날지도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당신이 마음을 열면 행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이야기도 언젠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알람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서로 응원해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힘내세요, 여러분.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